안녕하세요. 5학년 친구 여러분들. 자, 오늘은 교과서 106쪽, 107쪽이고, 그 다음 실험 관찰은 56쪽을 펼치고, 우리 과학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에다가 각각 물질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주제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들려주는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 보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과연 여기에 있는 탑이 있어요, 여러분들. 탑이 있는데, 이 외형에다가 무언가를 설치해뒀네요. 네, 그 설치한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 요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떤 친구들이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공부할 내용을 같이 함께 떠올려 봅시다. 서울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이물질이 쌓이기 때문이야. 자, 첫 번째 친구는 이물질이 쌓이니까 덮어두었다. 서울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사람들이 훼손하기 때문이야. 네, 두 번째 친구는 사람들이 훼손할 것 같아서 이걸 덮어놨다. 산성비가 서울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훼손하기 때문이야. 네, 산성비라는 것이 우리 배웠죠. 산성 물질이 무언가가 탑을 훼손할 것 같아서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 세 친구 중에 뭐 다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뚜렷한 이유를 제시한 친구는 과연 누구일까요? 네, 왠지 이 친구 같죠, 그렇죠? 네, 산성비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산성비랑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배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고 교과서를 보면서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과 써야 될 내용은 반드시 화면을 잠깐 멈춰가면서 여러분들 수업을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배울 내용은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에다가 다양한 물질 한 4가지 정도로 여러분들 넣어볼 거예요. 네, 뭐 달걀 껍데기 혹은 달걀 흰자, 두부, 대리석 이렇게 4가지 정도 물질을 넣어보는 그런 실험을 볼 겁니다, 여러분들. 네, 직접 넣어볼 수는 없고, 네, 과연 어떤 변화가 있으며 이러한 반응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실험 관찰 56쪽의 1번입니다. 1번. 자, 예상해보는 시간이에요. 자, 예상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무턱대고 그냥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왠지 이러이러한 반응을 내가 본 적이 있다, 경험을 해본 적이 있거나 혹은 어떠한 성질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들 예상을 잠시 화면을 멈추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상한 친구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묽은 염산은 뭔가 산성이고 수산화트륨 용액은 뭔가 염기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달걀 껍데기는 녹을 것 같고 달걀 흰자도 여기서 녹을 것 같고 대리석은 왠지 묽은 염산에 녹아버릴 것 같고 두부는 왠지 염기성에 녹아버릴 것 같아서 이렇게 예상을 했다라고 하는 친구도 분명 있을 겁니다. 네. 뭐 이렇게 정확하게 하진 않았어도 여러분들 이 동그라미 친 것에 한번 주목을 해서 과연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은 틀린 예상을 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네,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에 여러 가지 물질을 넣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관찰해 봅시다. 먼저 비커 4개에는 묽은 염산을 넣고 나머지 비커 4개에는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넣습니다. 그런 뒤 달걀 껍데기와 삶은 달걀 흰자를 묽은 염산이 담긴 비커 2개와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이 담긴 비커 2개에 각각 넣고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해 봅시다. 묽은 염산에 달걀 껍데기와 삶은 달걀 흰자를 넣은 비커를 살펴보니 달걀 껍데기 표면에서 보글보글 작은 기포가 나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달걀 껍데기가 점점 녹기 시작하는데요. 반면 삶은 달걀 흰자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에서는 어떨까요? 달걀 껍데기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삶은 달걀 흰자를 넣은 비커에서는 달걀 흰자가 흐물흐물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용액이 점점 뿌옇게 흐려집니다. 이번에는 대리석 조각과 두부를 묽은 염산이 담긴 비커 2개와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이 담긴 비커 2개에 각각 넣고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해 봅시다. 묽은 염산에 대리석 조각과 두부를 넣은 비커를 살펴보니 대리석 조각 표면에서 기포가 발생하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리석 조각이 녹아 크기가 작아져요. 반면 두부를 넣은 비커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에 넣은 대리석 조각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반면 두부의 경우 두부가 녹아 흐물흐물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용액이 뿌옇게 흐려집니다. 실험 결과를 정리해보면 묽은 염산과 같은 산성 용액은 달걀 껍데기, 대리석 조각과 반응하여 각각의 물질을 녹이지만 삶은 달걀 흰자, 두부와는 반응하지 않으며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과 같은 염기성 용액은 달걀 껍데기, 대리석 조각과는 반응하지 않지만 삶은 달걀 흰자, 두부와 반응하여 각각의 물질을 녹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영상 잘 봤나요? 네, 이렇게 좀 뭐 복잡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묽은 염산과 같은 산성, 요 산성 용액과 반응하는 물질은 두 가지였고, 그 다음에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 요건 이제 염기성 용액이라고 합니다. 대표하는 주자들이에요. 자, 요 용액과 반응하는 물질도 딱 두 개였어요. 겹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험 관찰 2번에 여러분들 실제로 일어난 변화 예상했던 거 바로 밑에입니다. 여러분 1번은 예상이고 2번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자, 묽은 염산에 달걀 껍데기를 넣으면 기포가 발생했다. 즉 묽은 염산과 달걀 껍데기는 반응을 했다. 그 다음에 하지만 흰자를 넣으면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은 달걀 껍데기와는 반응을 하지 않지만 달걀 흰자와는 반응했다. 서로 겹치지 않죠, 지금. 그 다음에 묽은 염산과 대리석 조각. 이거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겁니다. 맨 처음에. 우리 탑이 산성비를 맞고 녹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유리로 덮어 넣었었던 이유가 과연 여러분 뭐였을까요?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문화재가 다 소중한 문화재가 없어지겠죠? 네. 이렇게 크기가 작아진다. 결국에는 산성비를 계속 맞다 보면 탑이 완전히 녹아내릴 수도 있겠네요. 그쵸? 바로 요 모습입니다. 그 다음 묽은 염산에다가 두부 같은 이런 단백질 물질을 넣었을 때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염기성 용액을 대표하는 수산화나트륨 용액에다가 대리석을 놓았을 때도 다행히 아무런 변화가 없네요. 예. 하지만 두부를 넣으니까 완전히 이렇게 흐려졌죠. 흐물흐물해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산성용액과 염기성용액 더 생각해 볼까 밑에 부분입니다. 자, 물질을 넣었을 때 나타난 변화를 바탕으로 산성용액과 염기성용액의 성질을 여러분들 어떻게 쓸 수 있을지 한번 적어 볼까요? 네, 산성용액은 즉 묽은 염산 같은 용액은 달걀 껍데기와 대리석 조각을 녹입니다. 하지만 흰자와 두부는 녹이지 못한다. 네, 단백질 성분 같은 것은 녹이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네, 염기성 용액 같은 경우는
반대죠. 달걀 흰자와 두부 같은 그런 단백질을 막 녹일 수 있지만 달걀 껍데기나 대리석 조각은 녹이지 못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볼까요? 1번에다가 화면을 잠깐 멈추고 정리를 해주길 바랍니다. 다 됐으면 우리 제일 처음에 보여준 여러분들 서울 원각사지 10층 석탑에다가 유리 보호 장치를 한 까닭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용액과 뭐가 만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응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탑골 공원. 공원 안쪽으로 들어가자 우리나라 국보 2호인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석탑을 답답한 유리 보호 장치 안에 가둬놓았네요. 이렇게 석탑에 유리 보호 장치를 씌워 놓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서울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대리석은 산성 용액에 녹는 성질이 있는데요. 따라서 석탑에 산성 물질이 닿는 것을 막기 위해 유리 보호 장치를 씌운 것이지요. 이렇게 유리 보호 장치를 씌우면 산성을 띤 빗물이나 새의 배설물 같은 산성 물질에 석탑이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답니다. 영상을 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실생활에서도 여러분들 과학을 잘 적용할 수 있어야겠죠. 네. 자, 서울 원각사지 10층 석탑에다가 유리보호 장치를 한 까닭은 그럼 과연 뭐였을까요? 네.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산성 더하기 대리석이 만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네. 녹아버리기 때문에. 문화재가 녹으면 여러분들 없어져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막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산성을 띤 빗물이나 혹은 새 배설물 같은 산성 물질에 의해서 훼손되어 없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실험 관찰 56쪽에 생각해 볼까요? 2번에다 여러분들이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묽은 염산은 우리 산성을 대표하는 이름 그대로 산성을 대표하는 그런 용액인데, 자, 변하는 것만 우리 생각을 해 보도록 합시다. 변하지 않는 거는 생각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두 가지씩 변하는 거를 여러분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달걀 껍데기와 대리석 조각이 변했다. 그렇죠? 자, 요게 바로 오늘 힌트였죠. 묽은 염산 산성비와 그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만나면 녹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염기성 용액도 여러분들 두 가지 겹치지 않습니다. 자, 달걀 흰자와 두부가 그렇게 반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 노트 내지는 혹은 실험 관찰 밑에 부분에다가 화면을 잠깐 멈추고 적고 꼭 암기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산성용액과 염기성 용액에 대해서 반응하는 물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 문제를 풀고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성용액에 대리석 조각을 넣으면 기포가 발생한다. 오늘 이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맞겠죠? 자, 산성용액에 두부를 넣으면 두부는 아까 단백질인데 단백질은 산성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자, 근데 염기성 용액에 삶은 달걀 흰자를 넣으면 흐물흐물해진다. 두부, 흰자 이런 친구들 반응을 염기성 용액에다가 넣으면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산성용액과 염기성 용액에 물질을 넣으면 반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봤어요. 네,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길 바라고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화면을 돌아가서 여러분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